이번에는 이제 제품 차원에 대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먼저 데이터 원본 뷰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제품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기 전에 큐브에 가서 브라우저에 가가지고 제품 차원을 먼저 가죠. 제품 차원을 가서 브라우저에 가서 다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프로덕트 라인 보면 프로덕트 라인에 뭐 M, R, 뭐 ST 이렇게 한 글자씩만 한 문자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M이면 예를 들면 뭐 마운틴이다 그럴 것 같은데, 이게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그걸 쉽게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OLTP 시스템하고 OLAP 시스템의 차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LTP 시스템은 거래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업무 담당자들이 이 거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 해도 M이라는 게 마운틴의 약자구나, 첫 글자구나. 그래서 쉽게 압니다. 그런데 이제 OLAP 시스템은 분석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들이 아니고 그 데이터를 업무와 연관된 사용자들입니다. 그래서 연관된 사용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정확하게 잘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마운틴 이렇게 써줘야 이게 뭐 산악용 자전거들이 모양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 M 이렇게 한 글자만 써가지고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사용자들이 보기 편리하도록 우리가 OLAP 시스템을 오래 시스템을 만들 때는 그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원본 뷰에 가가지고 이제 프로덕트를 이제 선택을 하고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풀네임을 이제 정의해 줄 때처럼 여기서도 이제 프로덕트 라인이 이제 그 하나의 그 약자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름을 이제 지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고 난 뒤 이제 모두 저장해서 이제 프로덕트가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럼 이제 데이터 탐색을 이제 해보면 여기에 프로덕트 키들이 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프로덕트 라인 네임이 이제 이렇게 컴포넌트 그 다음에 뭐 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프로덕트 라인이 여기 있으면 R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그 R이 해당되는 게 이제 로드 이렇게 우리가 좀 읽기 쉽게 바뀐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라인에 가서 그럼 이제 프로덕트 라인에 이름이 이제 표시될 때도 이제
이렇게 표시되질 않고 MR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로드 마운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프로덕트 라인을 이라는 이제 속성을 선택을 해서 특성을 선택을 해서 이제 속성을 보면 네임이 이제 프로덕트 하고 키 칼럼은 프로덕트의 프로덕트 라인 하면 이제 그 프로덕트 라인에 들어가 있는 M, R 이런 게 이제 그 키로 사용이 되고 그럼 이름은 지금은 없는데 이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프로덕트 라인 네임을 쓰면 화면에 표시되는 거는 이제 네임이 친절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 보면 여기에 프로덕트 키는 이렇게 숫자로 돼 있죠. 숫자로 돼 있는데 이 프로덕트의 이름은 뭐 ML 로드 핸들바 그 다음에 뭐 ML 마운틴 프레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면에 나타날 때 415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HL 로드 프런트 휠 하면 이게 자전거의 프런트 휠에 나타나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키를 이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키를 선택을 하고 키 칼럼은 프로덕트 키가 이제 인테저 그러니까 숫자로 나오는 거죠. 그럼 네임 칼럼은 뭘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프로덕트 네임 근데 뭐 영어도 있고 스페니시도 있고 프렌치도 있으니까 잉글리시 프로덕트 네임을 네임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면에 숫자로 나오거나 약자로 나오는 거를 이해하기 쉬운 이제 전체 이름을 이제 다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품을 이제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이거 제품에 대한 그 계층 구조가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계층 구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최상위 올 다음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최상위는 항상 뭐가 가장 최상위라고 그랬죠? 우리가 올이 이제 최상위고 그다음에 올 밑에 가장 상위 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위 계층이 있고 쭉 내려서 가장 최하위 계층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이제 이 계층 구조를 선택해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프로덕트 라인이 이제 최상위 계층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이 있느냐 그 제품 라인 안에 그래서 그 모델 네임을 선택을 하고 그 모델 안에는 어떤 제품이 있느냐 그래서 프로덕트 네임을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튜토리얼은 있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프로덕트 키의 네임을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걸 프로덕트 키로 하지 말고 프로덕트 네임으로 프로덕트 네임으로 이렇게 바꾸면 키가 이제 프로덕트 네임이다. 그러면 이 계층에서 이제 모델 네임 아래는 프로덕트 네임 하면 이제 이 계층이 하나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층의 이름을 이제 뭘로 하느냐? 그러면 프로덕트 모델 라인즈 을 이제 계층의 이름으로 부여하면 새로운 계층이 이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저장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 차원에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제품 차원에서도 여기 속성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속성들을 유형별로 나눠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칼라, 그 다음에 생산 일수, 그 다음에 재주문량, 그 다음에 사이즈 레인지, 그 다음에 스타일 웨이트 하는 것들은 이제 제품의 재고와 관련된 속성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애트리뷰트 하이라키 디스플레이 폴더에서 스타킹, 그래서 재고와 관련된 제품들이다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딜러 프라이스, 그 다음에 리스트 프라이스, 그 다음에 스탠다드 코스트, 그러니까 판매가, 그 다음에 뭐 리스트 프라이스는 정가죠. 정가, 그 다음에 원가, 이것들은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파이낸셜 재무 데이터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이제 이 데이터들이, 여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언제부터 유효하고 한 그 데이터의 이력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제품들의 그 제품이 이제 언제 이제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그 단종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제품의 이력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 폴더를 이제 3개를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든 이 계층을 이제 선택을 하면 이 하이라키에 대한 속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all member name, 이제 all member name을 정해주지 않으면 뭐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냥 all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층 구조 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인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제품들, 그래서 all products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원 구조에 있는 이 제 프로덕트, 이 계층 구조 아니고 이 프로덕트를 대한 속성을 더블 클릭을 하면 프로덕트 차원에 대한 이제 그게 나옵니다. 속성이 나오면 여기서 attribute all member name에 또 우리가 했던 것처럼 all products 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그 제품에 대한 최상위 계층이 그냥 all이 아니라 all products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 관계에 가서 이제 제품들 사이에 계층 구조가 나오는데 프로덕트 네임 다음에는 모델 네임이 있고 모델 네임 다음에는 뭐가 있겠죠? 프로덕트 라인이 있겠죠. 그래서 라인이 가장 최상위고 그 다음이 모델이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네임인데 이것들 사이의 특성 관계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무 지정도 해주지 않으면 이제 유동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 고객에 대한 계층 구조를 할 때는 고객이 사는 뭐 시도, 주소 이런 것들이 안 바뀐다 해서 이제 픽스드로 했는데 이 제품은 이제 우리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이 제품이 다른 라인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유동으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차원에 대한 이제 수정할 사항들을 이제 사용자들이 보기 편리하도록 다 고쳐주고 나면 모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처리를 이제 클릭을 하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제 우리가 했던 프로덕트도 처리되고 고객이나 뭐 데이터도 같이 다 처리가 되는 걸 보이죠. 그러면 이제 창들을 다 닫고 그 다음에 제품 차원에 와서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 다시 연결을 이제 클릭을 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글자가 하나씩 보였는데 액세서리, 마운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네임이 보이죠. 풀네임이 보여서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모델 라인즈에 가서 계층 구조를 보면 최상위 계층이 all이 아니라 all products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라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투어링 자전거에 보면 뭐 그 아래 실제 이제 프로덕트들이 모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투어링 타이어, 뭐 타이어 투버, 그럼 이제 타이어 모델 안에는 실제 제품이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여기 투어링 1000이라는 모델 아래는 투어링 1000 옐로우도 있고, 뭐 블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타이어 크기에 따라서 46, 50, 54, 60 뭐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보기 좋도록 정리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